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 연휴가 오거나 뭐 추석 연휴 때 보면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시간에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둘러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안 되는데 그 명절 때마다 그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그 동네에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를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명절이나 이런 때는 특히 가족하고 떨어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엄청 외로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외로움이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서 생기는 외로움일 수도 있지만 요즘엔 또 막 유학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명절 때 같이 못 지내는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자식들이 잘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 이유는 자식들이 잘나면 진짜 남의 자식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조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자식들은 잘나지 않아서 다 부모 곁에 살아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 독서 모임 때 저희가 책을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거를 지정 도서로 삼았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저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외로움을 느끼세요? 저는 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외로움이라는 거는 정말 제 감정 중에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그 군중 속의 고독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이해를 했던 게 사람들은 제가 그 주변에 되게 친구가 많고 사람이 많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그 속에서 엄청 외로움을 느꼈던 시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 예전만큼 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되게 충만한 감정으로 살고 있다. 뭐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정말 그 외로움을 느꼈던 시기가 처절하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날이 계기가 돼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최초의 시기가 됐던 건데 제가 신혼 때 이혼한 전 남편의 신도시 아파트를 되게 좋은 걸 사주셨어요. 연애할 때 보이지 않았던 너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서로 힘들었겠죠. 뭐 저만 힘들진 않았겠죠. 포장마차에 그 되게 그 드라마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굉장히 연세가 있으셨어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자주 가면서 그 부부랑 같이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미스 코리아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남자 그 사장님한테 반해서 둘이서 양쪽 집이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다가 어찌어찌 안 좋게 돼서 뭐 포장마차까지 하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나온 거예요, 밖에. 그런데 갈 데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혼자 그 포장마차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부를 아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간 거죠. 그런데 그 부부가 저한테 막 인생 상담을 해주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신혼 때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왔는데 그 포장마차를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뭐 한 번은 갈 수 있겠지만 여러 번 그 집을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아파트만 있었고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아파트에 사는 게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유령도시에 산다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막 울면서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게 교회였어요. 그게 제가 교회에 제 스스로 발을 들인 첫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날따라 그 저희 집 근처 그 상가 2층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야 예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거기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 고민과 번뇌가 한가득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혼자서 펑펑 울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인생에서 정말 외로웠던 시기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교회 가서 펑펑 울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더라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고 생존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외로움을 느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책은 사회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이 외로움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 뇌는 혼자 있다고 본인이 느끼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뇌에서 느끼게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휘황찬란한 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정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처절한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책에서는 그 사회적인 그 외로움에 대한 고통이 그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고통의 통증에 대한 이 뇌에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그 팔이 부러졌을 때 그 고통과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그 고통, 그거는 뇌에서 느끼는 자기 공명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잠을 설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중학생 일진들이 옥상에서 어떤 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때리면서 그거를 유튜브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를 어떤 분이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그 제목을 다루셨냐면, 이 영상을 몇 번 이상 클릭하고 몇 번 이상 공유하면 그 가해자의 얼굴도 공개하겠다. 이래서 그걸 어그로라 그러잖아요. 어그로를 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그 학생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 많은 사람이 아는 거를 과연 좋아할까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피해자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거를 단지 본인의 조회수나 인기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해 학생들도 너무 나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면서 올리는 SNS 이용자,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댓글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그 가해자를 엄격하게 다루겠다 이런 마음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가해자가 상처를 받을까요? 가해자도 물론 많은 상처를 받겠지만, 저는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이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나는 혼자서 스스로 왕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외로움의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향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운 사람은 그러면 외로울수록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게 매 순간 스트레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야, 성격을 고쳐야 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이제 사람들을 다 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웃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피곤하면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혼자 있으면 제가 가끔 저희 후배 직원들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혼자 있을 때 뭐 해? 라든가 퇴근하면 뭐 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진짜 꼰대 같은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 그럼 저희 직원들은 거의 하는 말이 비슷해요. 가서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쇼츠 이런 거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든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술 약속 있으면 술을 먹고, 안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너무,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또 너무 그 젊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아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나 슬럼프, 무기력 이런 데서 빠지려면 자기만의 솔루션을 찾아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지는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런 연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저만의 20분 대 10분, 10분 대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은 책을 읽고 저는 그렇게 24시간 온전히 주어지면 전 영화를 꼭 봐요. 혼자 가서 영화를 봐요. 전 영화를 누구랑 같이 보는 거는, 전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는 저는 제가 혼자 보거나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봐요. 왜냐면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볼 때는 한 자리를 띄고 봐요. 저희 아들도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며칠 전에 그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웅이란 영화였어요. 근데 이 부웅이란 영화가 나온 지 좀 꽤 돼서 제가 그 영화관에 갔는데 개봉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 큰 영화관에 저 혼자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큰 영화관을 제가 마치 전체 대관에서 혼자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악단도 되게 보고 싶어서 제가 늦게 갔어요. 일부러 혼자 볼 수 있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신의 악단 그 영화는 아직 사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의 악단은 그 평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점이 높은 영화는 되도록이면 보려고 해요. 궁금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던 영화고, 그런데 이런 외로움에서 탈출을 하려면 내 성격이 좀 내성적일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눈 맞으면 사실 인사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눈 맞으면 눈을 내리 깔죠. 그리고 이렇게 피하죠. 옆을 보거나. 근데 눈 맞으면 이렇게,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바뀐 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생긴 버릇이에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면 모르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서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또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분들한테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타시면 이렇게 살짝 목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외형적인 저 같은 성격도 되게 어려운데 내용적인 분들은 이런 거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시면 어느 분한테든 다 이렇게 목례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나 어른들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그 집에 누군가가 오면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다. 집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뭐 AS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뭘 고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누군가가 오시면 그때 요거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빼놓게 되는데 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이게 뭐 얼마 뭐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양과 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주고받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면,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기를 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거죠.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일수록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이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좀 이 보이스,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 모임도 리더로 주도해 보시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이신 분들이 하시면 좀 더 신뢰감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선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아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오지랖을 핀다 그러잖아요. 오지랖을 펴가면서 정말 이 일, 저 일, 이 모임, 저 모임 엄청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제 주변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면 그런 모임이나 그런 사람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안 만나면 본인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모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냥 외톨이가 한번 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면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를 힘들게 하거나 뭐 저를 매번 고민되게 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 공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사적인 것까지 그렇게 살기에는 이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시간의 밀도도 높일 때가 이제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좀 힘들다 그러면 한 발짝 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정말 함께 어우러져 살 때 정말 인간답고
더불어 사는 행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라는 거는 부끄러운 감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고요한 시간으로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